한국은 CCTV와 블랙박스가 꽤 많이 설치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세 사람의 남녀가 기묘하게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가양역에서 벌어진 실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실종은 2022년 6월에 벌어졌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오후 11시경 119에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전화를 걸어온 것은 20대의 여성 김모 씨였는데요. 그녀는 현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언니가 자택에서 쓰러져 있을지 모른다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구조대원들. 그러나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김 씨의 언니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출동한 구조대원들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게 된 그녀는 놀라서 동생 김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오후 11시 30분이 넘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에서는 김 씨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날 오후 강남에 위치한 미용실에 들렀다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던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택시에 탑승해 오후 10시 20분이 넘어 하차했습니다. 그녀가 향했던 목적지는 바로 가양역 3번 출구 근처의 감시 카메라에 그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김 씨가 출구를 나와서 향하는 곳은 가양대교 방면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 가양대교 남단 방면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에 가양대교 위에 혼자 서 있던 김 씨의 모습이 우연히 녹화되었고 이것이 김 씨의 행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오후 10시 56분경으로 그녀가 119에 신고를 했던 시각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뒤 오후 11시 9분경 같은 방면을 통과했던 다른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 씨가 없던 것으로 봤을 때 그녀가 약 10분 정도를 전후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휴대폰의 위치 신호 역시도 가양대교 인근에서 끊겼으며 이후에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의 사용 흔적도 없었기에 김 씨를 추적할 단서가 그다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한강 일대와 가양대교 인근을 조사하고 드론을 투입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확대했지만 어디서도 김 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뜻밖의 단서는 며칠 뒤 김 씨의 자택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그녀의 자택에 보관되어 있던 태블릿 PC 안에 김 씨가 마치 마지막에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김 씨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하며 이를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네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자신의 근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확정짓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김 씨가 과거 우울증 등을 앓고 있기는 했어도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 자기 SNS 등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던 데다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뚜렷한 원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그녀의 실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종 상태이기에 섣불리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마지막에 119에 신고한 내용이었는데요. 실종되기 전 왜 강서구에 있던 언니의 자택으로 119를 출동시키는 전화를 걸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각에선 무슨 일이 있었지만 가족에게 직접 말할 수가 없어서 간접적으로 언니에게 119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해석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복잡한 방법이란 반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종된 김 씨는 이날 이후로 현재까지도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같은 곳에서 기묘한 실종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2022년 8월 7일 20대의 남성 이 씨가 친구들과 만나고 이들과 헤어진 시각은 새벽 1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후 새벽 2시 15분경 이 씨의 모습이 포착된 곳은 앞서 김 씨가 사라졌던 장소인 가양역이었습니다. 이 씨의 모습은 가양역 4번 출구 감시 카메라에 담겨 있었는데요. 새벽 2시 30분경에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마치고 이 씨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날 새벽 여자친구와의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이 씨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게 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전단지까지 만들어 실종된 이 씨를 찾았지만 이 씨의 행방은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다른 흔적도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씨의 가족은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도 글을 올리며 실종된 이 씨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에 대한 어떠한 제보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실종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 후인 9월 24일경에 인천 강화도의 인근 갯벌에서 시신이 하나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신은 발견 당시 그 모습이 매우 기묘했습니다. 다리만 남아있는 상태의 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발견 당시만 하더라도 신원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실종된 이 씨였을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시신에 입혀져 있던 바지와 신발 등 여러 가지가 실종 당일 이 씨가 입고 있던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가족은 경찰에 출석해 DNA 분석 등을 의뢰했고 실제로 이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이 이 씨였음이 밝혀집니다. 결국 갑자기 가양역 인근에서 사라진 이 씨가 이렇게 싸늘한 모습이 된 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사건 경과 및 보도 내용들에 따르면 이 씨가 실종된 당일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고 나서 그의 휴대전화가 그대로 전원이 꺼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신호가 가양역 근처로만 남아있어서 위치 추적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 씨가 자신이 직접 전원을 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통화 종료 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배터리가 다 되어 전원이 꺼진 것인지 이에 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던 듯합니다. 이 씨가 스스로 이런 일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것도 지적됩니다. 이 씨는 평소 우울증이나 어려움을 호소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씨가 단순 가출이 아니고 범죄 등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도에서 발견된 시신과 그 상태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발견 당시 하반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씨의 시신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위에서 제기되었던 가능성과 합쳐져 어쩌면 납치를 당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도 제기되었는데요. 다만 실족 등을 하여 물에 빠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경우 시신이 이리저리 휩쓸려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범죄 등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 씨에게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알 길이 없어서 사실상 하나의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실종된 그 다음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2022년 8월 8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박 씨. 박 씨는 30대 여성이었으며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집에서 나온 후에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양역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가 가양역 2번 출구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 45분경. 당시 설치되어 있던 감시 카메라의 영상 속에는 3번 출구 방면으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3번 출구 방향은 가양대교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첫 번째 실종자였던 여성 김 씨의 동선과도 흡사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박 씨가 새벽에 갑자기 나온 것은 가정 불화가 원인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두 사람과는 다르게 박 씨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적이 제대로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진술대로 가정 불화로 집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박 씨에게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기에 그것만을 실종의 유일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목격자나 여타 증거가 없었으니 어디까지나 추측에 가까워서 여러 가지 방향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가족과 수사기관에서는 인근의 현수막을 내걸어서 박 씨의 마지막 행적을 목격했거나 혹은 박 씨의 행방을 아는 사람의 제보를 기다렸지만 결국 현재까지도 그녀는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기묘한 것은 바로 실종된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씨의 실종 사건과 단 하루 차이를 두고 연달아서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김 씨, 이 씨, 박 씨까지 서로 다른 남녀 3사람이 불과 2개월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가양역 인근에서 전부 차례대로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연쇄 실종이라는 기묘한 키워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가양역의 출구 근처를 그린 지도입니다. 이 실종 사건들에서 언급된 출구는 2번, 3번, 4번 출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 출구와 4번 출구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2번 출구도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같은 구역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3개의 사건을 하나로 연결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 세 사람이 모두 가양역 인근의 비슷한 구역에서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겼다는 공통점은 이 사건을 더욱 기묘하게 보이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실종된 김 씨와 마지막 사건 박 씨의 경우는 두 사람이 3번 출구 쪽으로 갔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가양대교 방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거나 혹은 가양대교 쪽으로 향했을 것이란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비록 유일한 이유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 실종 전후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경우는 두 사람과 많이 달랐습니다. 실종 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버렸다는 점, 또 스스로 사라지기를 원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는 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생사 여부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그 상태가 무척이나 기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체 일부만 발견되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갈 수밖에 없던 듯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의 경우는 앞선 두 사람과는 그 양상이 달라 보인다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친한 친구나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자친구와의 마지막 통화에서도 전혀 그런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하네요. 게다가 김 씨와 박 씨는 현재까지도 완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벌써 4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해결되지 못했기에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비록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씨의 사건 역시도 정확한 행적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씨의 사건은 두 사람과는 양상이 달랐기에 따로 떼어놓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듯해 보이는,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듯해 보이는 세 개의 실종 사건들. 그해 여름 가양역의 실종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연달아 사라져버린 사람들, 가양역 실종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